안녕하십니까. 온전한 소비자 피너스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자, 왜 노후 준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연금보험을 팔면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들다면 위법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관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레미제라블 보면요, 장발장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주인공이 나오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로 소개된 소설 제목인데요. 사실은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그 소설의 주인공이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발장이고요. 빵 한 조각 훔쳐 먹어서요. 그다음에 네 번의 탈옥을 하다 보니까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생계형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혹한 형벌을 받았죠. 그런데 요 근래에요. 사실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나서요. 지갑을 가져오지 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팔 여성인데요.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한국에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었는데 그 라멘집 주인이 무전 취식자로 신고를 경찰에 했습니다. 그래서 행여자로 말도 잘 못하니까요. 행여자로 오인해서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00원, 3,000원도 안 되는 라면 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이 여성이 무려 정신병원에 4년 6개월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려났는데요. 이제는 뭐 네팔로 돌아갔습니다마는요. 국가 배상은 겨우 2,60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여성이라고 해서 찬드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네팔 여성인데요. 놀랍게도 이 여성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신이 무식하고 한국말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 대한 뭐 혐오나 미움은 없다는 정말로 황당하지만 엄청난 관대한 모습을 아량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전문가로서 아니면 그 금융인으로서 아니면 종합자산관리사 그 소비자들이나 가입자, 일반 고객들,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금융과 보험과 그다음에 각종 자산관리 재무설계를 지원해 주는 사람으로서 비열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보험이 노후 준비의 최선의 대안인 양 앞세워서 연금보험 판매한다는 것이죠. 마치 뭡니까? 종신보험이 유가족 그 생활보장에 최선의 대안인 양 아주 비싼 종신보험을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보장보험 있잖아요. 거의 뭐 발생 확률도 미미하지만 어떻습니까? 발생한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보험금 지급을 빌미로 해서 엄청나게 비싼 보장보험, 그것도 여러 가지 보장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가입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가입하게 해서 한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완벽하게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서민들의 자산 관리를 갉아먹는 존벌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상품을 많이 가입하게 만들면서 판매하면서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진실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인간은 비참한 진실보다는요, 행복한 거짓을 택하기도 한다는 황당한 그런 어떤 인간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거짓 뒤에는 최악의 지옥문이 열린다면 이것도 다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빨리 알아채고 그것을 따라야만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비참한 진실보다 행복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립 서비스라는 뜻인데요. 이것과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다면은 인생은 폭망하게 됩니다. 재산적 손실은 물론이고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진실을 빨리 깨우치고 누군가 가르쳐 줬다면 당연히 자각하고서 거짓을 배격해야만 되겠습니다. 마치 이것은 저기랑 똑같습니다. 매운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서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매운 것을 먹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안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스트레스가 전혀 풀리지 않고 그다음에 몸이 망가진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매운 것을 먹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안다면은
그 화려하고 행복한 거짓이 나의 인생을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CFP 골드 클럽입니다. CFP 자격자 중에서 15년 이상 계속적으로 인증받은 사람한테는 골드 클럽 클래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공인 재무설계사인 Certified Financial Advisor라고 해서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선진국의 대부분 다 CFP 자격 제도가 있는데요. 이 CFP 인증받은 자격자들은요.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고 2년 단위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위반하거나 이랬을 때는요. 최고 자격 박탈이라고 하는 자격 취소의 엄벌에 처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윤리 규정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위원으로서는요. 당연히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런 자격 박탈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FP는요. 엄격한 자격 박탈 그런 징계 규정이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윤리 규정 대표적인 것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자기가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팔아서 얻는 이익이 최우선이 아닙니다. 고객이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했을 때 과연 이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차선의 대책이 있는데 비싼 거 파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보험 및 금융상품 또는 연금보험을 팔기 위해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판매인의 이익을 우선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윤리 규정에 들어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성실성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성실성은 거짓 또는 기만이나 그 원칙을 경시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이나 기만을 통해서 가입자를 유혹해서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이 좋다는 식의 거짓 정보로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미래가치의 연금보험이요. 현재 가치의 국민연금보다 좋을 수는 절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통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서 연금보험을 파는 것, 이것은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윤리 규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성의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 정직함과 편견 없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해상충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아, 내가 연금보험을 팔고 종신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빚어지는 이해상충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을 팔기 위해서 다른 잡다한 전문적 지식이나 각종 증거를 통해서 고객을 설득한 다음에 사실은 그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숨긴 채 아니면 모른 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국민연금하고 미래 가치의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을 어떻습니까? 똑같이 비교해야 되는데요. 액면대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시차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비교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데 연금보험 가입하면 30년 후, 40년 후 400만 원 받습니다. 더블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거 거짓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윤리에 어긋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격 인증자는 일반 대중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익에 대해서 봉사 노력을 해야 된다. 봉사 능력을 유지시켜야 된다.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능력 개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수수료만을 챙기려는 욕심 때문에 다른 CFP 인증자 전체에 먹칠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실력도 실력이겠지만은요, 실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만은요, 알면서 일부러 거짓 정보를 발설한다. 이것은 최악이죠. 다음 윤리 규정도요. 비밀 유지의 원칙. 당연히 고객과의 상담한 컨설팅한 내용들은 당연히 딴 사람, 3자한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근면성의 원칙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CFP는 열심히 윤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직업과 정신이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사실은요. CFP가 아니더라도 금융인으로서는요. 윤리 규정과 징계 규정과 관계없이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소비자나 가입자 또는 고객한테 피해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양심이거나 인간의 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버린다는 것은요, 전문가 이전에 앞서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러한 잘못된 것들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또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판매에서요. 시판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하나를 팔아야 된다. 그러니 이것은 마케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짓 정보를 흘린 게 아니라 마케팅 기법에 의해서 약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다. 말도 안 됩니다. 과장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판하고 있는 연금보험이 거기서 거기인 것은 맞습니다만은요. 그렇다면 거기서 거기인 것을 왜 그중에서 판매를 합니까?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 되겠죠. 연금보험이 아닌 노후준비, 은퇴준비를 위해서는요. 그 다음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서 고객과의 자산관리를 지원해주고 노후준비에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판매하는 상품이 그저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발뺌한다는 것은요.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로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역량이 좀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실은 인간으로서 인격과 품격만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은 최대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이런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요.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죄에 대해서 사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팔지 말아야 되겠고요. 잘못된 상품은. 그다음에 잘못된 상품 팔았다면 해지시켜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사죄해서 소비자들의 잘못된 행동 등에 대한 그 처벌이나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대가를 의연하게 받아들여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명한 가입자나 소비자가 응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하면 안 되고요. 가입했다면 당연히 해지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배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벌입니다.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금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산관리사나 재무설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시장으로부터, 소비자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져서 추락돼서 배척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형벌임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큰 형벌을 여러분이 한번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됩니다. 벌을 줘야 되겠죠.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간다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자산관리 실패와 은퇴 준비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맛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알량한 그 온정주의에 파묻혀 가지고 그냥 봐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금융인이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죠. 감사합니다.